잠시만요. 좋아요, 구독 먼저 꾹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더다는 가을비 내리는 소리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었습니다. 창문을 살금살금 두들기는 빗소리와 따뜻하게 몸을 감싸는 이불 속 온도가 저를 지각하게 만들 뻔했죠.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빗소리와 따스함의 유혹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뿌리치지 못해서 출근 도착 시간을 간당간당 지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죠. 하지만 마음뿐이었죠. 그 마음을 더다 자신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했죠.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는데 토크쇼에 유명 아나운서가 나와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MC는 게스트로 나온 아나운서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 관리를 잘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유혹을 견디고 일어나는지 비법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숫자로 5을 세기 전까지 일어납니다. 만일 일어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대로 게으른 사람으로 누워 있을래? 정말 별로인 사람이 될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더다도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아나운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다도 스스로에게 말했죠. 더다야, 이렇게 게으르게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다가 지각할래? 그게 좋아? 그러면 이불킥을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다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을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요.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게으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거죠. 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책은 두려움이라는 게으름, 걱정이라는 게으름, 움직이기 싫은 게으름, 결과를 두려워하는 게으름 등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으른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책 제목처럼 행동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이 책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3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표 실현 전문가인 비즈니스 리더들의 멘탈 코치이자 뇌과학과 아들러의 심리학을 접목해 독자적인 목표 실현법인 행동 이노베이션을 개발한 저자 오이라 노부타가님은 우리의 뇌는 원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귀차니스트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편향작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위험을 느끼게 되면 안전한 방향으로 뇌가 움직인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뇌의 신호를 움직이는 신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자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님도 예전에는 무척 게으른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알고 나서 미루기만 했던 인생을 행동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네요. 그 방법을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저자님은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하거나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씨앗이나 모종을 심고 나서 조금이라도 계기가 되는 행동을 한 이후에 기다려 보자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밀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완벽주의인 사람이나 계획을 세우다가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다. 혹은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양에서 질로 가는 순서를 가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을 좀 낮추고 행동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저자님은 책에서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동의 질은 잠시 접어두고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과 홈트레이닝 중 무엇이 좋을지 고민만 하고 있다. 운동복이나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팔굽혀펴기나 복근 운동을 10회 아니면 5회만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다. 이렇게 일단 해보면 팔굽혀펴기를 10회도 못했다. 근육이 뻐근해서 아프다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행동하고 얻은 성과이다. 팔굽혀펴기를 10회도 할 수 없었다면 일단 하루 3회부터 시작한다든가 무릎을 붙인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또한 근육이 뭉치고 고통스럽다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트레이너를 찾아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이 좋다.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해보고 최초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성과가 나온 경우 행동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기존 습관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철 안에서 그냥 유튜브를 보았다면 지금은 밀리의 서재라든지 오디오북, 전자책을 보는 것으로 습관을 하나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을 살짝 얹었다고 할까요? 저자님도 책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해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지속하는 것이 서툰 사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 바로 행동하는 비법. 양치질처럼 매일 하는 행동을 목록으로 나열한다. 앵커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장소와 시간뿐만이 아니다. 공부나 독서, 일기, 스트레칭, 산책, 근력 운동 등 습관화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양치 후 스 1회 혹은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일기장 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독서와 같이
이미 몸에 밴 습관의 직후에 새롭게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제로부터 몸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기세를 빌려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미 습관인 행동의 끝과 앞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의 가장 첫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양치를 끝낸 후 스을 한다가 아니라 칫솔을 제자리에 놓으면 바로 스 1회를 한다라는 식이다.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계속하면 양치 후에 자연스럽게 스을 하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스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사고가 정지되어 버렸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더다 역시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면 해야 할 일을 메모한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방문객이나 걸려오는 전화가 많은 사람, 바짝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 바로 행동하는 비법, 해야 할 일을 적을 접착 메모지를 준비한다.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을 걸어온다. 꼭 바쁠 때만 갑작스럽게 고객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집중력은 도중에 한번 끊어지면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새로운 메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중단한 업무를 매끄럽게 재개하기 위한 비법이 있다.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한 후에 가장 첫 업무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작업을 재개할 때 순식간에 집중력을 되돌릴 수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한번 작업을 중단하면 바로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재개 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지 방법만 계속하는 경우가 드문 사무직 종사자는 동시에 병행해야만 하는 여러 업무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많다. 따라서 작업이 도중에 중단되면 무엇부터 재개해야 하는가라며 길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방황이 집중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다르게 말해 만약 도중에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뭐뭐를 한다라는 명확한 지시를 미리 내리면 헤매지 않고 작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어떠한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다시 시작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필자는 이 메모를 10초 지시 메모라고 부르고 있다. 10초 지시 메모의 효과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이 메모에 따라 움직이면 측좌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측좌핵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방출하는 방법은 일단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중단된 작업을 재개할 때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 메모의 작성 방법에는 비법이 있다. 지금 바로 책상 위의 서류를 본다. 지금 바로 A에게 메일을 회신한다. 지금 바로 뭐뭐 쪽을 읽는다. 이처럼 지금 바로 뭐뭐를 한다라는 형태로 메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중에 멈추게 되더라도 업무나 작업을 쉽게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10초 지시 메모는
컴퓨터 마우스 위나 모니터 등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붙여두는 것을 추천한다. 평소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책상이나 작업대의 정중앙, 데스크 매트 등 알기 쉬운 곳에 메모를 남겨두자. 메모 쓰는 방법에 대한 책도 서점에 가면은 많은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메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 보면은 메모가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실행력을 높여주는 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메모 쓰기를 생활화하신다면 아마 실행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더다가 예전에 가졌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실패에서 탈출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저만의 방법으로 그 실패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요. 저자님도 책에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 실패해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침울해지는 사람. 바로 행동하는 비법.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 주목한다. 온 힘을 기울여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주문이 철회되었다. 의욕을 불태우며 시작한 근력 운동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이렇게 큰맘 먹고 도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여 밀려오는 실망감으로 이후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바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영원히 이어진다. 잘 풀릴 때는 이 상황은 일시적인 행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이 작심삼일로 끝난 경우 일반적으로 나는 언제나 오래 하지 못해. 분명 다음에도 계속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인식과 지금은 계속하지 못했지만 다음은 또 다를 거야 라는 한정적인 인식 중 어느 쪽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당연히 후자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좌절할 것 같다면 상황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추천한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통제할 수 있다. 결과가 아닌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자. 잘 된 일은 일반화하고 잘 안 된 일은 한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저에게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흘러가 버린 사람. 이 구절에 아 맞다 이건 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한 5분만 본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계를 잠깐 보니 30분,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글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나는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추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흘러가 버린 사람. 현재 상태의 유지만으로도 벅찬 사람.
바로 행동하는 비법, 시간은 자기 목숨에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자원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돈의 경우 가계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자산이나 돈을 사용하는 습관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도 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가계부의 작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바로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이 시간을 이용한 내역을 투자, 소비, 낭비, 세 가지로 분류하고 대략적인 시간을 적는 것뿐이다. 이것도 돈에 관한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자. 투자. 투자란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다. 학습이나 경험, 건강, 돈독한 인간관계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다. 업무 측면에서는 중장기 계획이나 목표의 구상, 부하나 후배의 지도,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공부, 업무 효율화, 제안, 기획서 작성, 효율적인 회의 등이 있다. 사생활 측면에서는 미래 설계, 자산 운용, 자기 개발, 화목한 가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비. 소비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기간을 말한다. 식사, 수면, 휴식, 기분 전환 등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라고 말해도 좋다. 업무 측면에서는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 보고서나 자료의 작성, 회의나 계약의 준비, 업무 진행 확인, 일정 관리, 방문 고객이나 전화 및 문의에 대한 대응, 자질구레한 업무, 연락, 보고, 상담, 휴게, 잡담 등이 있다. 낭비. 낭비는 투자도 소비도 아닌 시간이다. 딱히 하는 일 없이 뒹굴뒹굴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 목적 없는 인터넷 서핑, 끝없는 유튜브 시청, TV 시청, 폭음과 폭식, 과도한 밤샘 등이 있다. 업무 측면에서는 일하는 척이나 유명무실한 아침 조례, 스터디, 회의, 누구도 보지 않는 회의록이나 보고서의 작성, 의미 없는 야근, 계속되는 같은 실수의 반복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낭비 시간을 0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가 회전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반응하지 않도록 여유롭게 설정된 핸들처럼 뒹굴뒹굴하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 동안 바쁠 때나 피곤할 때일수록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목적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않은 낭비 시간이 있다면 줄여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그 잉여 시간을 자신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미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 시간이 0이라면 현재 상태 유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나 낭비로만 시간을 사용한다면 바로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다. 우선은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낭비 시간을 줄이고 투자 시간을 늘린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달린다고 달리는데 SNS라든지 친구들의 영상을 볼 때 그 친구들은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더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은 다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경험이요. 물론 더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정답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지 말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거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님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글로 적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 SNS를 보면서 쉽게 우울해하는 사람. 무심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 바로 행동하는 비법.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 이루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저 사람은 좋겠다. 그에 비해 나는 왜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 사람보다는 나의 상황이 더 괜찮으니 이 정도면 되겠지? 이처럼 무심결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등 행동의 양이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나 초조함, 열등감, 자신감 상실, 자만심, 우월감 같은 감정이 샘솟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한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불가피하다.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탓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로 인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된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한다면 본인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보자.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과 비교하여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 전의 나에 비해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1년 전의 나에 비해 고정 업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3년 전의 나에 비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도 아주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행동으로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자신에 비해 부족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을 떠올리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에는 지금의 나에 비해 어떤 모습을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개월 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기르고 싶다. 1년 후에는 영어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고 싶다. 3년 후에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만약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비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전망을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실현하고 싶은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비교한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여 행동할 수 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한다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메모를 하고 한 발짝 한 걸음이라도 작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물결이 큰 원을 이루듯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큰 사건을 일으키듯이 당신의 큰 목표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해요. 안녕.